얼마 전 인텔이 10세대 프로세서 모바일 제품군을 우선 발표했습니다. 커피레이크와 같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면서 여전히 14나노미터++ 공정인 코멘레이크와 10나노미터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써니커브 신규 마이크로 아키텍처 패밀리 아이스레이크죠. 10나노미터 데스크톱 10세대로 추정되었던 캐논 레이크는 결국 수율 문제로 모바일 전용 프로세서 제품군만으로 마무리되었고 10세대 제품에서도 10나노미터 데스크톱 공정의 제품은 등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수율도 수율이겠지만 데스크톱 프로세서에는 라이젠이라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기에 매우 심사숙고하는 모습입니다. 또 14나노미터 제품이 들어있지만 이번 10세대 모바일 CPU 공개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바일 프로세서의 발전이라 칭할 수 있는 제품의 등장과 함께 데스크톱 프로세서에 대한 약간의 떡밥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텔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10나노미터 공정, 본격 양산을 모바일 제품에 먼저 선보이겠다고 못 박았고 이와는 별개의 유출 로드맵으로 데스크톱 10나노미터 제품은 2021년 즈음에야 선보일 것이라는 루머가 지배적으로 믿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이스레이크가 10세대 10나노미터 모바일 프로세서로 확정되었다면 코멘레이크가 유력한 10세대 데스크톱 프로세서의 얼굴 마담을 하게 될 테죠. 인텔은 데스크톱 프로세서의 AMD처럼 MCM, 즉 멀티칩 구조 도입을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8세대 CPU 출시할 때도 메모리 간 레이턴시 관련해서 라이젠을 견제했던 적이 있고 모바일 프로세서에서는 다양한 인베디드 형식을 실험하고 있지만 코어 묶음을 따로따로 생산하는 건 무척 꺼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도 원칩을 고집하는 인텔 생산 공정상 코어 하나라도 고장나면 버려야 하는 만큼 수율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인텔은 코어업에 대해 많이 신중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 14나노미터 공정이라도 코어업이 되면 당연히 부담이 될 테고 모바일이 코어업이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코멘레이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나노미터++로 9세대 커피레이크 리프레시 연장선상에 속하는 제품군입니다. U 전미사가 붙은 건 일반 노트북에 들어가는 제품이며 Y 제품은 초저전력으로 초슬림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사용되는 제품군입니다. i7 1710U 모바일 15W 저전력 프로세서 최초로 헥사코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베이스 1.1에 올코어 부하 시 최대 3.9GHz까지 상승합니다. 모바일인데 헥사코어 올코어 3.9GHz라면 괴물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텔 UHD 그래픽스가 탑재됩니다. 아마 외장 그래픽을 붙이는 게이밍 노트북 등에 주로 사용될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 장명은 똑같습니다. 첫 두 자리는 세대를 의미하고 나머지 세 개는 성능 수치를 의미합니다. 저전력의 6코어라 14나노미터++ 공정의 수율이 매우 무르익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원칩 생산 방식을 고수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량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모바일 쪽에서 이미 코어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반 소비자용 데스크톱 제품도 즉 i7이나 i9 제품군에 10코어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완전히 바뀌므로 코멘레이크의 다음 세대이기도 한 10나노미터 공정 10세대 모바일 아키텍처인 아이스레이크는 코멘레이크와는 다르게 완전한 변혁을 맞이하는 차세대 프로세서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아이리스 프로 그래픽이 탑재되고 코멘레이크와는 다르게 총 4자리 중 첫 2자리는 세대, 나머지 2자리는 성능 수치이며 G 문자와 숫자가 붙은 부분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등급입니다. 현재로서는 G1, G4, G7 3가지 제품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 아이리스 및 UHD 그래픽 대비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하네요. 인텔이 10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아이스레이크는 뭔가 많이 바뀌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죠. 10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하게 되고 새로운 그래픽 등급과 함께 모델 장명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코멘레이크는 그대로죠. 여기서 대충 좀 쉽게 풀어보자면 10나노미터를 적용한 아이스레이크가 살짝 다른 차원의 제품이라면 데스크톱 프로세서를 같이 겸비할 것으로 유력한 코멘레이크는 아직 이쪽 차원의 우리가 알던 그 14나노미터 CPU이지만 코어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얼마 전 일본에서 메인보드 제조업체의 미니 PC 출시 계획 사내 자료에서 400번대 칩셋이 확인되었습니다. 칩셋명은 H410, Q470, H470 이 세 가지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인텔의 G490 칩셋 말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나돌았던 AMD G490 루머 말고요. 인텔의 G490 칩셋이 현재 출시 준비 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게 이미 9세대 CPU는 i9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G390 칩셋이 존재했었죠. 경쟁사 AMD 라이젠이 방해 공작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인텔의 B150,
B250 보급형 칩셋 네이밍을 방해하기 위해 B350을 내놓았고 G170, G270, G370 견제를 위해 라이젠 1세대부터 X370, 470, 570으로 이름을 지어 방해했죠. 결국 인텔은 커피레이크 G370을 단종시키고 커피레이크 리프레시 제품군의 G390으로 하이엔드 칩셋을 통합시켰습니다. 다만 기업용 칩셋인 Q470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인텔은 G470 칩셋과 함께 G490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9세대처럼 G470을 단종시키고 후에 G490을 공개하는 로드맵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분석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요약하면 인텔 10세대 데스크톱 프로세서 역시 14nm++ 공정 재탕이라는 게 거의 확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4nm 제품의 공백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텔은 10nm 공정의 데스크톱 CPU 출시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또는 2021년에 출시될 경쟁사 라이젠 CPU는 5nm 공정의 제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유출 로드맵상 데스크톱 10nm 제품이 2020년이나 21년에 등장한다면 적어도 2년 동안은 상당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꼴이니까요.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쪼록 10세대가 공정 미세화가 안 된다면 코어업이라도 됐으면 진짜로 좋겠네요.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